일단 프린트물 11페이지 4번부터 할 점이죠. 기출 유형 1입니다. 4번부터 보겠습니다. 액세스 실행하시고 기출 유형 1을 여시고요. 자, 씨앗 있고 씨앗 주문 테이블을 이용해서 씨앗명 별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일단은 별이 나오면 묶는 겁니다. 그룹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룹에서 여러분들 뒤에 보니까 최근 있고 일자, 총 있고량, 총 주문량을 조회하는 재고해당 코리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중요한 것은 밑에 결과 그림을 먼저 보시면요. 출력 결과 그림. 그 시험명하고 최근 입고일자는 실제 필드명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이게 요약콜이거든요. 함수를 사용해서 계산한 콜이에요. 그 이유가 첫 번째 하설 배우시면요. 최근 입고일자는 입고일자 필드를 사용해서 최대값을 구하는 툴이고 그 이름을 최근 입고 일자로 할 거예요. 세필되면. 자, 이제 기본은 다 안다고 보고 제가 진행합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세필되면 바꿀 줄은 아실 것 같아서 따로 설명은 안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총 입고량은 입고 수량 합계거든요. 어떻게 합계를 구하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총 주문량은 주문 테이블에서 수량 필드를 갖고 와서 합계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4번은 함수를 써서 계산하는 콜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콜을 우리가 요약 콜이라고 해요. 요약 콜이도 여러분들 디자인 보기에서 있는 콜이 디자인 요거 사실. 그러면 콜이 디자인을 클릭해서 여러분들 테이블은 세 개를 쓸 거예요. 씨앗 있고 그 다음에 씨앗 그 다음에 주문 세 개 테이블을 추가하시고요. 출력된 밑에 결과 그림을 봐야 됩니다. 씨앗명 추가하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 입고일자는 입고일자를 추가하십시오. 그 다음에 총 입고량은 뭘 쓰려 했냐면 문제에서 입고 수량을 쓰려 했거든요. 추가하시고요. 입고 수량. 그 다음에 총 주문량은 여러분들 주문 테이블에서 수량을 쓰고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추가했던 것은 총 4개고요. 마지막 재고 비율은 여러분들 계산식으로 만들어진 새 필드. 그래서 마지막 열에 가서 여러분들 요 안에 계산식을 넣을 건데요. 그대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총 주문량 나누기 총 입고량을 해야 되죠. 그리고 형식은 보니까 여러분들 바로 밑에 백분율로 바꿔야 되고 왜냐하면 백분율 0일 때는 0.0%를 표시하고 0.34523이 나오면 백분율로 변환해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는 쪽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선 계산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들 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 새 필드명이 재고 비율이거든요. 그럼 재고 비율을 치시고 자, 이걸 총주문량은 여러분들 그대로 어차피 아까 새 필드명 아닙니까? 그죠? 총주문량. 새롭게 만들어진 필드명이죠. 그 다음에 대괄호 닫고 그다음 나누기 총 입고량입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자, 그래 놓고 앞에 여러분들 재고 비율식인데 이렇게 가셔가지고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앞에서 일단은 제가 확인 좀 하고 갈게요. 총 주문량 왜 이곳은 요거 계산식 그러니까 여기 새로운 필드명을 안 넣어놨거든요. 요 넣어놓고 갈게요. 이러면 여러분 EXPR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야가 인식을 못해서. 야가 인식 못해서. 잠시 놔둬놓고 이렇게 나와도 그 미리 요 앞에 여러분들
새 필드명을 바꾸겠습니다. 입고 일자는 출력할 새 필드명은 최근 입고 일자거든요. 그러면 새 필드명은 앞에 넣어주면 되죠. 요 앞에 최근 입고 일자라고 하고요. 물론 같은 방법으로 입고 수량은 출력할 때 총 입고량이거든요. 새 필드명 바꿔주세요. 총 입고량. 그 다음에 수량도 출력할 새 필드명은 뭐냐? 총 주문량이거든요. 총 주문량. 물론 이렇게 새 필드명 뒤에는 현재 필드명. 본론으로 구분합니다. 자, 그래 놓고 여러분들 우리 요 시기에 가면 이제 나이 구할 거야. 구할 건데 이건 좀 이따 놔둬놓고 요거 좀 이따 볼게요. 요건 좀 지우고. 자, 요건 마지막에 좀 하겠습니다. 좀 지우고 실행하면 일단은 필드명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상태에서 그 지금 요 하면은 실행을 해보면 여기까지 그 요약 콜은 아니고요. 요 상태는 선택 콜이거든요. 필요한 필드만 추가해서 필드만 살짝 바꾼 겁니다. 지금 요까지 작업은. 여기서 요약을 눌리는 건 요약을 눌리는 이유가 묶어버리거든요. 묶어야지만 함수 쓸 수 있어요. 요약 눌리면 묶어버리죠. 이렇게. 그룹을 한다고. 그룹하면 시험명별로 묶어서 최근 입고일자는 입고일자 최대값을 구하는 최근 날짜가 나오거든요. 최대값은 최근 날짜가 나와요. 그다음에 총입고량은 여러분들 합계를 구할 거거든요. 합계 함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마지막 총 주문량은 여러분들 이것도 합계죠. 합계. 자, 일단은 최대 합계 선택하시고요.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총 입고량 나오고 28. 지금 요것은 아직 안 구했습니다. 자, 현재 12개 레코드인데 우리 이제 조건이 한 개 남았기 때문에 좀 이따가 할 거예요. 지금 12개 남았어. 아직 그 조건을 안 넣어놨어요. 조건이 뭐냐면 두 번째 화살표에 시약 코드가 A부터 B까지 문자 중 하나로 시작하는 것만 조회 대상으로 하시오. 어떻게 넣는지 나중에 알려드릴 거고요. 우리 이거 한번 구해볼까요? 나오는지 제곱비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넣어볼까? 제곱 비율은 세 필드입니다. 제곱 비율.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별로 이제 세 필드명 만들어졌거든요. 총주문량 대괄호 안에 입력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누기 총입고량이라고 치면 되죠. 입고량 이렇게. 자, 그래 놓고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요. 계산식으로 작성 시에는 여러분들 묶는 방법을 요약풀이 있어 쓰는가요? 식으로, 이 식이거든요. 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요약풀이나 여러분들 참조로 우리가 나중에 저번 주에 프레스풀이 됐잖아요. 요약풀이하고 프레스풀이거든요. 풀이에서 계산식으로 작성한, 계산식은 여러분들 함수식도 포함됩니다. 함수식 같이 돼요. 함수식이나 계산식으로 작성을 한 경우는 묶는 방법을 식으로 바꿔야지 요 함수식이나 계산식이 인식이 돼요. 그래서 식으로 바꾼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난 뒤에 여러분들 요 밑에 묶는 방법을 식으로 바꿔. 여기 인식 아닙니다. 요약풀이 있어. 자, 그래 놓고 실행을 하면 지금 재고 비율이 잘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안 하고 야를 묶는 방법으로 해버리면 제가 실행해 볼까요? 이렇게 인식을 못해요. 왜? 요 계산식을 인식을 못하더라 이거죠. 음. 그래서 식으로 바꿔야 취소하고 식으로 바꿔야지만 인식합니다. 요 식을 인식한다는 소리죠. 식 다시 해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요것을 백분율 형식으로 바꿀 건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도 표시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디자인 보기로 바꿔주시고요. 재고 비율 요 필드 안에서 우클릭 속성 가시면요. 형식은 백분율, 소수 자리 수는 1 이렇게 하면 되죠. 또 두 개만 설정해 주죠. 속성 가사 하더라도 필드 속성창이 돼야 되죠. 자, 그래 놓고 닫고 다시 실행해 볼까요? 이제 백분율로 잘 나오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조건만 넣어주면 8개 레코더 나오면 잘 되는가요? 이거는 처리 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밑에 보니까 두 번째 살펴입니다. 시야 코드가, 그럼 시야 코드가, 근데 시야 코드가 지금 출력 결과물에는 없지 않습니까? 조건 때문에 디자인 보기로 가서 조건 때문에 시야 코드를 꼭 추가합니다. 한 개 추가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게 조건란에 조건을 넣을 때는요. 묻는 방법을 이 조건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요. 야를 조건이라고 바꿔줘요. 그래서 조건을 바꿔주면 여러분들 이 체크가 사라집니다. 조건으로 들어갔던 부분은 표시가 기본적으로 안 되게끔 해제가 됩니다. 다시 보여드리면 제가 묶는 방법 했을 때 제가 이거 잠시 요거 지우고 시야 코드를 추가를 해서 추가하면 기본 체크되잖아요. 그런데 야를 조건이라고 바꾸면 체크가 해제됩니다. 출력 결과물에는 표시하지 않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해제가 돼 있으면 되고 자, 여기서 한 가지 암기할 게 있습니다. 시야 코드 필드에 대해서 라이크 연산자 사용 밑에 있죠? 이거 쓸 때는요, 대괄호 의미를 좀 아셔야 돼요. 라이크는 우리 그때 테이블 할 때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별표 쓰는 건 언급했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우리 저번 주에 뭐 했냐면 참조로 라이크를 쓰지는 않았지만은 나중에 할 거지만 테이블에서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그죠? 골뱅이가 포함하고 이런 거. 그래서 별표와 같이 쓰이는데 어, A부터 어디까지 B까지 사이 문자 인식할 때는 대괄호를 쓰시면 시작값 빼기 끝값 이렇게 넣어주시면요. 시작값과 끝값 사이값을 인식하거든요. 대괄호를 쓰시면 돼요. 대괄호. A부터 B까지입니다. 그어서 여러분들 시작이니까 여기 앞에 와야 되고 뒤에는 어떤 거와도 관계없다 해서 별표 넣어주거든요. 이번 시작하는 야는 A부터 B로 시작하는 그 말이 그래서 여러분들 라이크 요거 안 넣어도 요 대괄호 A 빼기 B 별표만 넣어줘도 야가 생깁니다. 쌍따옴을 묶어줘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볼까요? 조건란에 가서 여러분들 대괄호 넣고 A부터 B 사이거든요. 빼기 B 제 문자로 뒤에 별표는 A부터 B까지 문자 중 하나로 시작합니다. A, B, 별표. 자, 그래 놓고 이런 확인 누릴 필요 없죠. 확대 보이는 확인 누릴 겁니다. 그냥 엔터 치면 이렇게 대괄호 때문에 인식 못하면 이때는 써줘야 되겠습니다. 대괄호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에 라이트를 써줄 수밖에 없어요. 인식 못하면 쌍따옴 배출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라이크를 직접 쳐줘야 돼요. 대괄호 없다면 돼서 알아서 들어가거든요. 그럼 A부터 B로 시작하는 그 말입니다. 요까지가 조건이 끝난 겁니다. 조건. 자,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8개가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는 출력은 안 되지만요.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괄호 의미를 한 가지 알아보시죠. 저까지 여러분들 결과가 이제 같죠? 결과가 같으면 실행했을 때 결과가 맞다면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저장하십니다. 저장 이름은
재고 현황이 나오신 거죠. 확인 누르면 여기에 저장됩니다. 그래서 라이크 연산자는 대괄호가 요즘에 좀 나오는 편이에요. 의미. 자, 이렇게 한 개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여러분들 12페이지 보시면 5번이 있죠. 참고로 오타가 한 개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프린터물 잠깐 보시면 제가 잘못 타이핑해 놓은 것 같은데. 잘 해놨네. 바꿔놨네. 어, 잘못됐네요. 12페이지 5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씨앗과 씨앗 있고 콜이 아니고, 여러분들 콜을 지워버리고요.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잘못됐어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요거 테이블. 5번 문제는 수정할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면, 그 씨앗과 씨앗 있고, 다음에 콜이가 아니고, 야를 지워버리고요. 야를 테이블로 잘못했어. 그 뭐 문제는 여러분들 뭐냐면 여기 보면 이건 닫으면 고요 씨앗 테이블하고 씨앗 입고 테이블 쓰거든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씨앗 입고를 조회해서 새 테이블로 만드는 실행풀입니다. 그러면 새 테이블 만드는 것은 여러분 테이블 만들기라는 실행풀이거든요. 실행풀이도 여러분들 콜이 디자인의 작업이에요. 콜이 디자인. 그래서 선택 콜이 창에서 작업을 진행해서 출력 결과를 확인하고 여기로 넘어갈 거거든요. 콜이 유형 그룹 가서 테이블 만들기로 바꿉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조건이 뭐냐면요. 판매 단가가 만 이하인 경우 대상으로 줘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다음 입고일자는 입고일자로부터 15일 후로 계산한다는 소리. 이거는 조건 아니지만, 밑에 완성 그림 보시면요. 다음 입고 이 필드는 입고 일자 필드를 사용해서 15일이 지난 날짜를 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원본에 있는 필드, 즉 시합과 시합 입고 테이블에 있는 필드가 아니고 새롭게 만들어진 새 필드입니다. 다음 입고일. 그다음에 15일 후 요것을 계산하는 함수가요. 밑에 보시면 밑 두 번째죠. 데이트 add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이 함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함수 써가지고 5일 뒤, 15일 뒷날짜를 구할. 조건은 첫 번째 살펴보고요. 여러분들 다음 입고 일자는 새롭게 만들어진 새 필드명입니다. 함수 사용할 겁니다. 필요 수량도 여러분들 새 필드명입니다. 입고 수량에서 두 배로 계산 곱하기 이항값을 출력한 그림. 결과적으로 다음 입고일과 필요 수량은 새 필드명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조건은 판매 단가에 대해서 조건은 출력된 결과물에는 없습니다. 날 표시 안 할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나중에 쿼리 디자인 작업할 건데요. 테이블 추가 창에서 여러분들 저 테이블 추가 창에서 뭐만 추가할 거냐면요. 작업에 필요한 테이블만 추가해요. 테이블만. 그 테이블이 씨앗과 씨앗 있고 테이블만 추가한 겁니다. 그리고 아래 출력된 결과 그림 보고 필드를 보고 해당 필드를 아래로 추가할 건데 지금은 씨앗 코드하고 씨앗 명만 추가하면 됩니다. 나머지는요, 직접 다음 입고일하고 다음 입고일과 여러분들 뒤에 있는 필요 수량은 새 필드로 만들어집니다. 새 필드로 생성합니다. 그럼 다음 입고일은 여러분들 입고 일자 필드 15일 후 D 계산 날짜로 구할 거거든요. 그때 데이트 엘가 함수를 넣을 겁니다. 지금은 요까지 먼저 합니다. 기본부터. 그럼 이 쿼리는 실행 쿼리에서 테이블 만드는 쿼리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만들기 탭에 갔습니다. 실행 쿼리도 쿼리 디자인 작업합니다.
그리고 실행코드는 참조로 느낌표가 들어간다. 실행코드. 그래서 테이블 만들기, 추가, 업데이트, 삭제. 다 실행코드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테이블 쓸 거냐면 씨앗하고 씨앗 있고 테이블을 두 개를 쓰면 됩니다. 자, 완성 그림 보시고 밑으로 추가합니다. 씨앗 코드, 씨앗명. 그 다음에 다음 입고일하고 필요 수량은 직접 생성할 거예요. 그럼 다음 입고일은 먼저 입고일자 15일 후를 구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함수 잠시 설명드리면요. 올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의 함수는요. 시험에 물론 다 나오는 함수입니다. 우리 지금 프린트볼은 제가 포인트 잡아서 넣어놓은 거고요. 기출 문제 여러분들 지금 풀어보고 있습니까? 풀어봤어요? 풀어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그거는 여러분들 참조로 내일 이후로는 자료 다시 하십니다. 일요일까지 다운받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 동영상은 지하지 않고요. 다운로드 파일은 다시 하십니다. 기출 문제도 다시 하십니다. 그것을 몇 년간 놔둘 수는 없으니까 원래 그렇게 지우는 겁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고 본강 후 다음 주는 다시 하십니다. 미리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데이터의 함수는 뭐냐? 단위, 콤마, 숫자, 콤마, 날짜입니다. 그럼 날짜 데이터에서 숫자만큼 단위 기간에 더한 날짜를 구하는 함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단위가 연 단위로 여러분들 더할 때는 y를 내번 요자는 숫자만큼 연을 더하겠다 그 말입니다. 월은 m을 씁니다. 연은 y를 네 번 써야 돼요. 한 번이 아니고 네 번이 하는 거 조심하시고. 월 단위로 더할 때는 m이고요. m이 들어가면 되고, 일 단위는 d가 들어가면 되고. 그러면 요 날짜에서 요 단위만큼 더하더라 이거죠. 요 숫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y를 네 번 쓰면 1을 넣는다면 1년을 더하는 거예요. m을 쓰면 1개월 더하는 거예요. d를 쓰면 하루를 더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숫자만큼. 그럼 우리는 요 공식을 외워 놓으셔야 돼요. 외워 놓고 요것을 대입하는 데가 요거죠. 다음 있고 일자 여러분들 세필드명입니다. 세필드명 본론 뒤에는 함수식이 들어가죠 지금. 자 본론으로 구분한다 있죠. 데이트에 끔 D를 왜 쓰느냐? 15일 후니까 1을 더하는 거예요. D를 써. 약속된 거 용어 외우셔야 됩니다. 15일을 더하게 되는 거죠. 어디? 있고 일자 날짜. 그래서 XSS 필드명은 대괄호를 묶어야 되거든요. 요렇게 지금 입력을 해주시면 어디에? 여기. 요 자리에 입력합니다. 거기 가셔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새 필드명은 다음 있고 일자입니다. 요걸 입력해 주시면 쭉 입력하십시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면요. 요걸 그대로 이 코리는 지금은 우리 이제 코리 한 지 몇 개 안 됐어요. 이제 저번 주에 세 문제밖에 안 했거든요. 아직까지 시작이에요. 시작할 때 잘 들으세요. 자, 요것을 그대로 지금은 이해만 하면 돼요. 이해만.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항상 세필드명이 항상 앞에 모든 콜이 이게 늘 나옵니다. 세필드명 다음에는 콜론 기호가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시고 요 뒤에는 계산식이 올 수도 있고 요것처럼 함수식이 올 수도 있고 현재 필드명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걸로 다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산된 거는 결과값을 저장하기 위한 새 필드명입니다. 그냥 현재 필드명은 나 이 이름 바꾸고 싶어 그 말입니다. 출력할 때.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한번 실행해 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이 날짜가 일단 3월 1일 여기 나와요. 결과는 아직 그림 보면 안 돼요. 이게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23년 3월 1일
우리 잠시 제가 비교해드리기 위해서 요게 참조로 있고 일자를 한 개 추가해 볼게요. 그럼 확실하게 비교가 되겠죠. 15일 뒤가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확인용을 한번 추가해 봤습니다. 그럼 실행하면 2월 14일에 15일 뒤는 3월 1일 맞잖아. 그죠? 15일 뒤 날짜예요. 잘 된 거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수험생물 중에서 1급 수험생에서 능동적으로 공부하는 학생의 타입이 이 타입이에요. 음, 지가 꼭 확인을 해봐요. 그리고 꼭 다음 주에 와서 물어봐요. 저한테. 그래서 해봤더니 날짜 개수가 틀리던데요. 이렇게 질문한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제가 참 좋아하죠. 네. 확인 정신없이 가는 거. 어찌 보면 너무 많은 질문한 분도 계셨는데 좀 피곤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래도 피곤해도 기분 좋아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이건 지우기. 자, 그 다음에 필요 수량은 간단합니다. 입고 수량의 두 배니까 막바로 이거 가볼까요?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새 필드명은 필요 수량 결론. 폴이 못하면 컴활급 안 걸립니다. 엑셀에 쓰는 함수가 키워드죠. 필요 수량 그 다음에 뒤에 새 필드명 뒤에는 입고 수량은 여러분들 현재 필드명 대괄호 감싸시고 곱하기 두 배. 뭐 그냥 그대로 생각비 없잖아요. 하기. 실행하면 두 배가 나왔습니다. 20.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조건 아직까지 안 넣었기 때문에 30개의 레코드고 조건이 한번 넣어볼까요? 판매 단가, 출력 결과물은 없습니다. 그럼 판매 단가는 필드 일단 추가할 거예요. 어디에서? 판매 단가에 있는 필드가 있는 테이블은 CR2권에 판매 단가를 추가합니다. 요것은 여러분들 체크를 해제하시고, 왜? 출력 결과물에는 출력하지 않을 거고요. 포함을 시킬 거예요. 포함을 시켜야지 인식하죠. 그래서 표시는 안 하겠다 그 말이고요. 조건란에 가서 여러분들 여기에 이하 그대로입니다. 이하 비워놓고요. 만 이하죠. 만, 02번 이것만 넣어주면 돼요. 그럼 여기서 만 이하의 숫자만 레코드만 출력이 될 겁니다. 거기 13개가 나오면 됩니다. 이제는 13개. 13개가 조건도 13개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하고 똑같아요. 이제 완성 그림하고. 물망초 2004년 1월 8일 70. 맞네요. 근데 왜 이것을 확인을 꼭 해봐야 되냐면 문제에서 정렬이라는 지시사항이 없는데도 정렬이 되어 있는 그림이 나올 때가 있어요. 강업 문제에서. 이 순서가 안 맞겠죠. 만약 예를 들어서 시험명을 만약 오름차순 시키는 그림을 내놨대요, 시험에. 근데 문제안에는 오름차순이 없어. 지시사항이 없어요. 없어도 결과 그림하고 똑같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순서도 봐야 돼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기출 문제. 오름차순 되란 말도 없는데 왜 그렇지? 아, 그런 문제가 나온다. 지금은 정렬 맞죠? 순서 맞죠? 그리고 끝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결과를 확인부터 해야 되는 올라갔어. 그러면 테이블 만드는 것은요, 이 결과로 새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거고, 요것이 새 테이블로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도 확인 안 하고 새 테이블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제 맞아 떨어졌으니까 디자인부 결과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결과 그림과 동일하다면 우리 요 위에 콜이 유형 그룹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 좀 적어드리면 그래도 콜이 유형 그룹에서 마지막 작업이죠. 콜이 유형 그룹에서 여러분들 실행 콜이 중에 하나인 테이블 만들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되죠. 여기 실행 콜입니다. 그러면 이거 눌리면 창이 뜹니다. 어떤 이름으로 만들 거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테이블 만들기를 바꿔야 되죠. 그러면 창이 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실행했을 때 어떤 테이블 이름으로 만들래 입력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럼 뭘 보고 치냐면 그 우리 네 번째 줄 보시면요. 생성되는 테이블 이름은 다음 씨앗 입고 관리죠. 이거 치면 돼요.
다음, 이 씨앗, 입고 관리, 씨앗, 입고 관리라고 치면 이게 새롭게 만들어질 테이블. 그 13개로, 13개 레코드가 들어있는 탭을 만들어지겠죠. 지금은 없습니다. 실행 안 했기 때문에. 확인만 누르면, 자, 보세요. 선택이라는 요 회색에서 로 바뀌었죠. 자, 이것은 이 테이블 만들기 코리로 바뀌었다. 그 말이 이건 실행을 해줘야 돼. 실행을 하면 13행을 붙여 넣습니다. 새 테이블로 작성하시겠습니까? 얘 눌리면 아까 우리 입력된 그 이름으로 요게 생성이 돼요. 테이블이. 얘 눌려볼까요? 오, 그 이름으로 만들어져. 테이블 만들어졌죠? 그리고 마지막 작업 남았습니다. 이퀄이 아직 저장 안 했거든요. 이퀄이를 저장해요.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저장 이름은 여러분들 그 첫 줄 끝에 보니까 다음 이꼬일 생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이름이 꼴이름. 다음 이꼬일 생성 이렇게 치면 되죠. 그리고 확인. 그러면 콜 이름도 오타가 없는지 잘 봐요. 지금은 여러분들 이런 패턴이 이것만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한 4일 뿐이고 제 책에 비슷한 기출하고 비스무리한 거 추출되는 거예요. 작업 순서가 났는데 함수도 적어놨고요.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혹시 우리 교재 설명 뒤에 기출 문제 제가 좀 비슷한 거 뽑아놓은 건데요. 자, 중요한 것은 여기 적어놨고 오늘 조각 아닙니까? 패턴을 설명드리면 이것만 볼 게 아닌데 지금은 아주 좀 조건이 약합니다. 조건은 좀 쉽죠? 쉬운 겁니다. 그럼 이 패턴에서 다른 패턴 설명드리면 다른 패턴은 그래도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것은 직접 어떤 필드를 추가해서 했는데, 요번 다른 패턴은 매개 변수 콜이하고 복합해서 같이 매개 변수 콜이에서 여러분들 검색한 데이터를 검색한 결과가 있겠죠. 결과를 새 테이블로 생산. 그러다가 우리 출제원분들이 너무 재미있어 하셔가지고요. 매개 변수 플러스 요약콜이 플러스 새 테이블 생성하기. 동시에 세 개를 테스트하면 되겠습니다. 이하다라는 요약풀이는 어떤 특정 필드에 대해서 계산된 함수 계산된 값으로 특정 필드를 검색해서 창을 띄어서 세트를 만드는 요 두 가지 요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만 아시면 되죠. 내연에서 그죠? 여기서 검색했던 결과를 세트를 만드는 거죠. 이런 문제가 주로 시험에 나옵니다. 난이도가 확 올라가진 않아요. 이거 알고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알아보시고 거의 기출에 여러분들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우리 한 개 끝났고요. 두 번째 기출 유형 2를 보겠습니다. 비록 5문제밖에 없지만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넣어놨거든요. 양보다는 질이죠. 일단은 패턴을 아는 거죠. 자, 이 파일은 닫아버리고, 요 저장했으면 닫아버리고요. 기출 유형 2를 열겠습니다. 우리 로컬 특시로 가셔가지고 열었으면 막바로 열리겠죠, 그죠? 액세스 보충 강의 실습할 주말반 기출연. 자, 1번 문제 우리 하기 전에 한게 안 풀었죠. 중요한 거 없거든요. 큰일 났네. 다시 이래야겠어요. 1번 안 했죠. 1번 안 했어. 1번 제일 중요한 건 나중에 안 했죠. 제가 그냥 넘어가요. 그 전부를 안 했죠. 1번이 중요해요. 1번은 제가 시간 좀 걸린 데서 마지막에 풀어드리기로 했잖아요. 자, 여러분들 1번을 하기 전에 1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1번 문제는 여러분들 이것은 문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회원과 주문 테이블을 두 개를 쓸 겁니다. 이건 회원 테이블 잠시 열어보겠습니다. 주문 테이블도 잠시 열어보겠습니다. 이 두 개 테이블을 사용해서 자, 최근 주문이 없는 고객에 대해서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회원 테이블에 비고라는 거 볼까요? 아무것도 들어간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럼 뭐라는 소리냐면 최근 주문이 없는 고객 줄 거 놓으시고요. 그게 이제 조건에 관련된 건데요. 그거만 찾아서 회원 테이블 여기서 비고란에 가서 주문이 최근 주문이 없는 고객에 대한 비고란에 가서 비고 필드에 가서 별표 놓고 관리 대상 회원이 요게 찍혀라 이겁니다. 업데이트 시키는 거거든요. 이것은 크게 보면 1번 문제는요. 업데이트 콜인데 이 업데이트 콜이만 나오면 좀 쉬운데 플러스 그 안에 콜이 안에 또 콜이 들어있 하위 콜이가 들어가 있는 문제. 여러분들 콜이는 질이 아닙니까? 요청 이런 뜻인데요. 어, 우리가 업데이트 할 테이블은 어떤 테이블이냐? 바로 회원 테이블입니다. 회원 테이블에 있는 어떤 필드? 이곡 필드를 업데이트 시킬 거거든요. 근데 무조건 업데이트 시키는 게 아니고 항상 조건이 포함됩니다. 조건을 만족한 레코더만 찾아서 그 말이거든요. 그 업데이트할 테이블은 회원 테이블인데 조건이 있죠? 조건이 뭐냐면 요겁니다. 최근 주문이 없는 고객만 검색했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하시게 좀 분리를 좀 많이 시켜놓은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 조건을 위에 조건을 만족하는 레코드만 찾아서 검색해서 비고 필드에 가서 업데이트 하는데 어떤 내용? 나중에 미형 반짝이 누르면 특수문자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미형 반짝이 눌리면 우리 특수문자 이런 창이 뜹니다. 별표 그 다음에 관리 대상 요 내용으로 업데이트를 시켜라. 이 전체 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이코리는 왜 들어가는 겁니까? 라고 하이코리는 우리가 조건 이하가 최근 주문이 없는 고객은 어디서 검색하냐면요. 여러분들 밑에 보니까 첫 번째 설표입니다. 최근 주문이 없는 고객이란 뒤에 보니까 주문 일자가 2023년 4월 10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주문 일자 요 기간 동안에 그 말입니다. 중에서 회원 테이블에는 고객 아이디가 있으나 그게 중요합니다. 주문 테이블에는 고객 아이디가 없는 고객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네, 요 세습을 잘해야 됩니다. 괜히 비교합니다. 여러분들 회원 테이블하고 누구하고 또는 뭐냐면 조건을 검사하기 위한 관계입니다. 조건 검사. 조건을 검사하기 위한 관계. 회원 테이블에 있는 여러분들 고객.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원 테이블에 있는 고객 아이디가 있어요. 그다음 주문 테이블에도 여러분 뭐가 있냐면 고객 아이디가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이해를 잘 하셔야죠. 요거하고 고객 아이디하고 여러분들 주문 테이블에도 고객 아이디라는 필드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일단은 먼저 생각하기를 회원 테이블에 있는 고객 아이디는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것은 이 고객 아이디는 주문한 고객입니까? 어떤 기간 동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설계를 할 때 회원 아이디는요, 가입만 하면 고객 아이디를 주잖아요. 혹은 여러분들 고객 아이디라는 것은 내가 이 사이트에 고객 아이디어에 대해서 회원 가입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용에 어떤 구입한 날짜는 없잖아. 그래서 야는 모든 회원 테이블에 있는 고객 아이디는 주문을 하든지 주문을 하지 않든지 두 가지 분류의 고객 아이디가 있겠죠. 그죠? 모든 고객 아이디는. 근데 주문 테이블에 있는 고객 아이디는 요 주문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주문했던 고객 아이디만 들어있는 데이터예요. 그런 관계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회원 테이블에 있는 고객 아이디는 모든 아이디가 들어가 있다. 고객 아이디가 입력되어 있는 거고, 주문 테이블은 주문을 한 고객 아이디만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다. 그래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관계 들어갑니다. 이 관계만 알고 쉬었다 할 건데, 요 의미를 먼저 이해하고 가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잘 풀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두 번째 줄에 보면, 회원 테이블에 고객 아이디는 있으나, 주문 테이블에 고객 아이디가 없는 고객. 이 말을 해석을 시켜드릴게요. 3단계입니다. 조건 검사는 이거와 이것으로, 요거와 이것으로 서로 간에 조건을 넣을 건데요. 그러면 이겁니다. 주문 테이블, 이제 복합적으로 가면 주문 테이블에 고객 아이디가 없는 것만 어디서 없는 데이터 회원 테이블 고객 아이디에서 검수하라. 그러면 주문 테이블에 고객 아이디는 없는데 여기 있다면 이 고객 아이디는 회원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는요. 고객 아이디는 주문한 고객입니까? 안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주문하지 않는 고객입니다. 기간. 주문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에는 없지만 회원 테이블 고객 아이디에는 존재한다. 있다. 이 말은 그러면 회원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 존재한 이 고객 아이디가 출력되겠죠. 이 고객 아이디는 주문한 고객이에요. 주문하지 않은 고객이에요. 주문을 안 한 거잖아요. 여기 없으니까. 여기 있는 것은 주문한 고객 아이디만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없는데, 요 테이블에는 없는데 여기 있다. 그것만 검색하는 소리예요. 그것이 원점으로 올라가서 최근 주문이 없는 고객 아이디다. 그래서 이 알을 하위 코리로 SQL 구문으로 넣어야 돼. 검색 구문을. 이게 어려워. 이게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작업 순서는 요 흐름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주문 테이블에 고객 아이디는 없는데 회원 테이블에 고객 아이디를 존재하는 것만 출력을 할 겁니다. 그럼 회원 테이블에 고객 아이디 출력한 회원 테이블 고객 아이디가 출력된 것은 이제 정리를 한다면요. 최근 주문이 없는 고객이다. 고객 아이디다. 그것만 검색해서 요것만 검색해서 어디 가서 업데이트 하는 소리예요?
그 아이디 레코드 안에는 여러 필드가 존재하잖아요. 그 해당 필드에 가서 그 필드에는 비고 필드도 있을 거 아닙니까? 레코드. 그거 가서 요렇게 같이 번호를 이 고객, 여기 비고 필드에 찍히는 이 관리 대상은요, 최근 주문이 없는 고객이다. 야가 자동으로 찍히. 그런 흐름이거든요. 이것을 설명드릴 거예요. 쉬었다가. 이, 이 문제부터 파악돼야 돼요. 이거 파악돼야지 제가 이제 어떤 작업을 시작할 때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요거부터 이해를 하시라.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업데이트 콜이는 어떻게 하냐면요. 작업이 우선 그 완성된 결과 그림대로 필드를 추가하는 게 아니고 조건에 필요한 필드하고 업데이트 할 필드만 추가합니다. 다 추가하는 게 아니에요. 업데이트 콜이는 조건에 필요한 필드와 업데이트할 필드만 어디서 선택 콜이 창에서 즉 선택 콜이 창에서 추가하는 거예요. 콜이 창에서 필드를 추가 시에는요. 딱 두 개만 추가하면 돼요. 이게 일단은 스타트. 그럼 한번 해보면요. 자, 여러분 이제 닫고 만들기 탭에 가서 콜이 디자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원하고 주문 테이블 두 개를 추가할 거거든요. 추가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 빠지는요. 창에서 필드 추가할 때 하기 전에 요거는 두 번째고요. 1번 작업 문서를 적으면서 테이블 추가 창에서 우선 콜이 디자인 아이콘을 클릭하는 거죠. 클릭해서 이번엔요. 테이블 추가 창에서 여러분들 업데이트할 테이블만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 업데이트할 테이블은 바로 회원 테이블입니다. 회원 테이블만 추가하셔야 돼요. 여기 두 번째고 세 번째 이제 요겁니다. 선택 코리 창에서 필드를 추가 시에는 요거 할 겁니다. 요거부터 가고 요로 갈까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두 개 테이블 추가하시면 안 되고요. 회원 테이블만 추가해요. 업데이트 할 필드가 있는 테이블. 요거만 추가하시고 요건 잘 닫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선택 콜이 창이거든요. 여기서 우리 조건에 필요한 필드는 고객 아이디죠.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할 필드는 비고입니다. 이 두 개만 추가. 그리고 세 번째 3번이죠. 4번이죠. 4번은 이제 콜이 유형 그룹 가서 그룹에서 여러분 업데이트 콜이로 바꿔 아이콘을 클릭하면 되겠죠. 업데이트 콜이 여기. 그러면 업데이트라는 콜이가 있죠. 야를 클릭하는 거죠. 그럼 뭐가 생기냐면 업데이트 칸도 생기고 조건 칸을 올려 있었어요. 그럼 업데이트할 내용부터 먼저 입력해 볼까요? 여기 조건 좀 이따가 하고. 그럼 비고 필드에 업데이트할 내용은 여러분 특수문자 입력할 때는 참조로 여기서 이제 업데이트 란에 가서 업데이트할 내용 뭐 치냐면 여러분들 특수 참조로 여러분 특수문자는 엑센스에서 미음 플러스 한자키예요. 이건 님 특수문자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미음 한자키 눌려서 별표 놓고 그 다음에 관리 대상 회원이라고 업데이트란에 가서 요것을 입력하면 돼요. 내가 쌍따옴표 안 쳐도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까요? 요 업데이트란에 가서 이거 필드 밑에 업데이트할 내용을 먼저 한번 쳐놓고 입력해 놓을까요? 이렇게 업데이트를 시킬 거예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없이 하면 다 들어가 버리죠.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조건 안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뭘 해야 될지. 이 고객 아이디는 어디 있는가요? 회원 테이블. 회원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에서 검색할 건데 모든 것을 검색하는 건 아니고요.
이 조건란, 이제 다섯 번째죠. 조건란에 가서 여러분들 회원 아이디라는 조건란이죠. 고객 아이디. 고객 아이디 조건란에 가서 누가 비교할 거냐면요. 어, 주문 테이블하고 비교할 건데, 이때 쓰는 게 여러분들 not in과 하위 콜이 사용이라고 돼 있잖아요. 일단은 not in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요. not in은 무슨 뜻이냐? 영어 그대로 써하면 안에 없다. 이것을 의미가 야는 존재하지 않는. 안에 없다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안에 있다, 존재한다는 in을 씁니다. 안에 있다. in은 존재한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없는 거, 없는 것만 검색할 거거든요. 여기 가서. 그럼 이 없는 것을 넣을 때, not in 예약을 넣을 때는요. not in 쓰고, not in 쓰고, 요게 검색 부분이 들어가요. SQL에서. 우리 SQL 구분하는데 절차적 콜이 언어가 SQL이거든요. 그때 검색 부분을 기본을 좀 알려드리면요. 우리 SQL은 절차적 콜이었는데 주로 레코드 관련 명령을 쓰는 도작어에 쓰는 겁니다. 도작어에 관련된 거야. 쉽게 말해서 콜이에서는 다 도작어를 쓰거든요. 도작어에서 검색하는 부문이 여러분들 레코드 관련 작업이에요. 그때 쓰는 구문 여러분들 셀렉트 검색이죠. LDCT. 여기에는 여러분들 필드명 검색할 필드명이 나와요. 한 개밖에 없으니까 뭐 다 검색할 때는 별표는 없는 거죠. 지금은 필드명 from 원본 그다음에 조건이 들어가요. where 다음에 조건식이 들어가요. 여기 여러분들 조건에 만족하는 레코드에 대해서 원본에서 검색해서 이 필드명만 출력하겠다. 그 말입니다. 여기 검색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필기 공부하다 보면 SQL 구문에 검색 부분 이하가 구문이 나옵니다. 그룹 바이절이 들어간 그룹 했을 때 그룹 뒤에 조건 넣을 때는 헤딩절이 들어가. 그게 SQL 구문이에요. 다 필기에 나오는 부분. 그러면 이 구문을 넣을 건데 이것을 우리는 이제 말을 좀 바꿔드리면요. 문자하고 비교할 필드명이죠. 그다음 비교할 원본. 그렇게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이 검색 구문을 넣을 때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요 구문이 들립니다. 그러면 요것을 제가 이제 넣어볼 텐데요. 그럼 나딘을 쓰고 여러분들 요것을 그대로 해서 그러면 비교할 필드명은 어디에 있는 거? 회원 아이디 말고 주문 테이블에 있는 회원 아이디죠? 고객 아이디죠? 그럼 고객 아이디를 검색하겠다 이거죠. 어디서 비교할 상대방 원본 테이블은 여러분들 주문 테이블. 요까지 가로를 닫아버리면 주문 테이블에 있는 모든 고객 아이디를 검색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만 검색하는 거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주문 일자가 2023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자, 이때 쓰는 조건식 적어드리면요. 자, where 다음에 여러분들 필드명이 뭐냐면 주문 일자 아닙니까? 이 주문 일자는 주문 테이블에 있는 거예요. 주문 일자 참조로 또 여러분들 기본 좀 설명드리면 날짜 데이터는요. 코리에서는 반드시 날짜 앞뒤로 약속된 겁니다. 앞뒤로 뭘로 감춰야 되냐면 우리 코드 짜는 것처럼 샵으로 감싸야 됩니다. 샵으로 감싸니다 약속됩니다. 그럼 요 주문일자 다음에 띄우고 여러분들 이제 연산자는
뭐뭐 사이라고 인식하는 인산자 비트윈을 써요. 비트윈, BETWEN. 그 다음에 날짜 앞하고 뒤는 샵으로 감싸거든요. 그럼 2023년 4월 10일 앞 뒤에 샵. 그리고 연속 범위 아닙니까? 엔드. 뒤에도 샵. 2023년 4월 10일이 알고 있는 끝날짜 4월 30일 아닙니까? 요겁니다. 주문 테이블에 있는 주문 일자 필드 안의 데이터에서 2024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있는 날짜만 여러분들 검색해서 여기에서 찾을 거다 이거죠. 주문 테이블. 그러면 주문 일자 옆에 고객 아이디도 있을 거 아닙니까? 레코드 안에는 여러 필드가 존재하니까 요 주문 일자에 관련된 같은 레코드에 고객 아이디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만 검색을 하겠다. 그 말이죠. 요게 요 날짜 사이에 주문한 고객 아이디만 검색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그거만 쭉 나오겠죠. 그 고객 아이디하고 누구하고 요 고객 아이디는 어디 있는 거예요? 회원 테이블. 회원 테이블에 고객하고 요거하고 이거하고 조건을 검사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없는 것만 포함하지 않는 거 없는 것만 여기서 검사해야 되겠죠.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없는 거죠. 거기 몇 개 나오냐면 여러분들 그 완성 그림 보시면 별표 관리 대상 그 부분 여러분들 결과는 제가 요 떨어져 있네요. 제가 올라가서 여러분들 요겁니다. 여기 결과적으로 띄어쓰기가 있는 문제네요. 그죠? 결과 그림 보니까 띄어쓰기 문제에서 제가 모르고 붙여놨죠. 별표 띄우고 관리 대상이 결과 보니까. 그건 제가 타이핑하다가 잘못한 것 같아요. 요렇게 고객 아이디만 요렇게 입력이 되게끔 업데이트 시키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 고객 아이디 몇 개 나오겠어요?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완성 그림에서 비고란에 두 개만 들어갔잖아요. 두 개만 검색해드려 이거죠. 그러면 주문 테이블에 없는 고객 아이디만 검색해서 여기서 찾았더만은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없는 것이 몇 개 나왔다? 고객 두 개가 나왔다. 이 두 개의 고객 아이디는 요 날짜 사이에 주문하지 않는 고객 아이디다. 그 아이디만 검색해서 어떻게 업데이트 하겠다? 비고 필드에 요 데이터로 집어넣겠다 이거죠. 여기 하위콜이, 여기 하위콜이. 이것을 넣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이것밖에 없어요. 음, 그럼 상대방 테이블에서, 그죠? 상대방 테이블에서 어떤 필드를 검색하느냐,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에서 요거만 잘 넣어주면 요거 세 가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넣은 거죠. 뒤에는 가로를 닫아주는 거죠. 그죠? 어. 그러면 요것을 어디 넣는 거냐면요. 여러분들 조건에 한번 넣어볼까요? 여러분 지금 요것을 입력하시면 돼요. 나디. 갈로 열고 셀렉터. 고객 아이디를 검색할 건데 어디에서 주문 테이블에서. 다 검색하는 건 아니고 주문 일자가 4월 10일부터 4월 30일에 해당되는 고객 아이디만 검색하게. 그 검색했던 고객 아이디에 존재하지 않는 것, 즉 없는 것만 여기서 검색했다 그 말이죠. 여기는 있는데 이기는 없는 거죠. 거기 두 개만 나오거든요. 그 두 개 나온 결과를 한번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건을 이렇게 칩니다. 한 줄로 쭉 쳐야 돼.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입력하시면 날짜 앞뒤로 샵으로 감싼다는 거예요. 이 가로는 요 가로가 닦인가요?
데이는 날짜, 시작 날짜와 끝 날짜 사이라는 것이죠. 연습법은. 자, 요걸 제가 그대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요거 그대로. 어디에 요 조건란에 제가 넣어보겠습니다. 여기다 갖다 붙이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요렇게 지금 들어간 거요. 요렇게 들어간 거죠. 쭉. 그리고 업데이트하기 전에 진짜 두 개가 맞는지 확인을 할 때, 이건 님 업데이트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확인을 좀 하고 싶으면 잠시 여러분들 이 선택으로 잠시 바꿔주세요. 그렇다고 이 아들이 제하시는 건 아니에요. 선택으로 바꾸면 업데이트는 안 시키고 요 데이터가 검색이 될 거예요. 몇 개 나오는지. 선택으로 잠시 바꿔주고 실행해 볼까요? 두 개가 이 두 개 고객 아이디는 어디 없는 거예요? 주문 테이블에 없는 이 두 개에 관련된 비고란에 가서 별표 여러분들 관리 대상 회원으로 이제 자동 업데이트 될 거예요. 이 두 개. 이 두 개 보세요. 여러분들 그 관리 대상 회원 보시면 앞에 20170729 맞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또 한 개 더 있잖아. 김민규 20191124 맞네. 그죠? 요 두 개 관련된 레코드 비고 필드가 업데이트 시키다 된 거죠. 다시 디자인. 다시 업데이트를 바꿉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가야 돼. 그럼 이제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하면 실행하기 전에 여러분 잠시 우리가 회원 테이블을 열어보면 아예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그림이죠. 이제 나 업데이트 하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없습니다. 이거 안 했기 때문에. 그럼 실행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느냐? 두 개를 검색했죠. 검사해서 업데이트 하겠느냐? 해야 됩니다. 예, 된 겁니다. 이 쿼리는 저장해야 되죠. 저장 버튼 누르고 저장 이름은 관리 대상 회원 처리. 관리 대상 회원 처리라고 치면 됩니다. 그리고 쿼리가 잘 저장됐다면 요거 창 닫고 우리 진짜 됐는지 회원 탭을 한번 열어볼까요? 업데이트 됐는지. 자, 여러분들 옆에 가면 우리 요 완성된 그거랑 똑같이 돼야 되죠? 그죠? 여기 업데이트 플러스 하이 쿼리가 포함됩니다. 이 쿼리는 하이 쿼리 포함. 하이 쿼리 포함은 테이블이 두 개 나와요. 한 개 나온 문이 업데이트. 하이 쿼리가 포함된 문제는 두 테이블에 나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고 난 뒤에 6번, 작업 끝까지 가면요. 6번 원에서 이제 실행을 하면, 실행 아이콘을 누르면, 아이콘을 클릭하면, 여러분들 두 개의 데이터를 업데이트 하겠냐, 몇 시간 됐잖아요? 업데이트 뭐 하겠느냐, 간단하게 적어보면, 이런 메시지 창이 뜨잖아요. 창에서 예로 얘를 클릭하면 되죠. 그 다음에 7번은 쿼리를 저장하고 8번은 확인해 봐야 되죠. 회원 테이블을 열어서 이고란에 됐는지 되었는지 여러분들 확인하고 있죠. 되었는지 결과 그림과 같이 출력됩니다. 동일한 동일하게 출력됩니다. 그럼 잘 된 거죠. 근데 처음에 여러분들 이거 좀 길게 설명한 이유가요. 이것을 이런 관계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럼 이 관계는 똑같습니다. 기출에서는 변화가 없어요. 두 테이블을 써가지고 한쪽 테이블은 업데이트 할 필요, 업데이트 할 필요 있는 테이블이고 한쪽은 하이콜을 들어갈 테이블에 그런 관계가 다 쉬워요. 그러니까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차이로 시험을 내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거죠. not in 두 가지 유형이 시험에 나오거든요. 존재하는 것만 검색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는 것만 검색할 수도 있거든요. 둘 다 뒤에는 SQL 보면 검색 보면 돼요.
존자인, 나디는 존자잖아. 자, 한 개 봤고요. 저는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기출 유형 2를 한번 열어볼까요? 잘 됐으면. 자, 여러분들 기출 유형 2를 보겠습니다. 소스 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파일은 닫아보니다. 기출 유형 2를 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지? 우선 문제 파악부터 해드리면요. 1번. 이제 나중에는 공부 좀 하시다가 쿼리 문제 풀 때 이 쿼리가 어떤 쿼리인지를 딱 아셔야 되거든요. 1번은 지금은 긴가민가 잘 모를 때입니다. 지역 정보와 통행 목록 테이블을 이용해서 R을 포함하는 차량 번호 줄 거놓고요. 야는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조야는 차량 조회 쿼리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차량 번호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이 나오고 족보는 라이크를 써야 되거든요. 포함이니까. 야는 선택코리에서 좀 쉬운 편입니다. 1번 문제는 선택코리인데 조건이 포함되는 게죠. 그래서 선택코리는 필요한 필드만 추가해서 조건 넣고 정렬만 해서 결과만 갔으면 점수를 주는 거거든요. 이 문제가 제일 쉬워요. 코리에서. 이건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나는 코리 디자인에서 잡아. 그러면 조건은 뭐냐? 아까 제가 잠시 언급했죠. 조건은 차량 번호 필드, 즉 차량 번호에 가서 지금 차량 번호 보시면 그림에서 1로 1이 포함하는 데이터만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R가 포함한 거, 1이 포함한 게 아니고 R을 포함한 거 두 개 나왔잖아요. 그건 차량 번호 필드에서 조건 임의한 거거든요. 그때 like 연산했을 건데 아까 대괄호는 직접 해줘야 되지만 대괄호를 안 썼을 경우는 아 포함은 별표 아 별표거든요. 포함이니까 앞뒤로 별표거든요. 이거 입력해도 자동으로 like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엔터 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조건 입력할 거고 두 번째는 정렬이죠. 정렬은 차량 번호에 대해서 오름차순만 해주면 이 문제는 끝나는 거죠. 간단합니다. 해보겠습니다. 만들기 탭에 갔습니다. 퀄리 디자인. 사용할 테이블은 지역 정보, 동행 목록 두 가지를 추가하시고요. 여러분이 조인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돼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 코리는 완성된 결과 그림 보면서 출력할 필드를 보고 밑으로 추가하는 겁니다. 그림 보고 영업소 주소 출력되어 있어요. 전화번호 추가하시고요. 출력되어 있으니까 차종 추가하시고요. 차종은 통행 목록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번호도 마찬가지. 자, 출력할 필드 추가했고요. 우리 조건 넣어볼까요? 어디에 여러분들 차량 번호 필드에 가서 조건란이 있죠? 거 가서 여러분들 포함은 별표만 쳐도 돼요. 그치니까 자동으로 라이크 들어갑니까? 칠 필요 없어요. 이 치는 분들은 아직까지 약간 현역 냄새가 좀 납니다. 시험장은. 좀 정석적인 분인데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라이크가 들어갑니다. 시간 아껴야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정령 여러분들 차량 번호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차량 번호가 지금 출력된 결과에 요게 조건도 들어가지만은 정렬도 요소 또한 차량 번호 조건, 정렬 둘 다 들어가네요. 그죠? 차량 번호 정렬에 가서 오름 내림이 나오죠. 오름. 정렬도 차량 번호, 조건도 차량 번호 다 하네요. 끝났습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두 개고요. 여러분들 전남 장성군 부산광역시 이렇게 나오죠? 4종, 5종. 요 순서가 맞아야 되거든요. 오름이니까 11이 먼저 오죠. 이러면 잘 된 거죠. 그러니까 조금 좀 심플하죠. 제가 저장합니다. 저장 이름은 차량 조회 확인.
하면 여기에 저장 이름도 가야 됩니다. 잘 됐으면 닫은 거죠. 여기 1번입니다. 자, 2번도 한번 볼까요? 2번은 영업소 주소 별 들어갔습니다. 그럼 참고로 별이 들어가면 두 가지 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기 전에 문제에서 무슨 별이 들어가잖아요. 별이 들어가면 묶어라. 그러면 쉽게 묶어라. 우리 그 엑셀에서도 부분합할 때 무슨 별 묶어라. 이 말은 그룹해라. 그거는 어떤 버튼? 요약 버튼을 클릭하는 거. 요약 아이콘이죠. 정확히 말하면. 요약 아이콘을 묶어버리는 거는 그룹을 한다죠. 이 그룹에서 쓰는 콜리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요약 콜리하고. 요약 콜리는 함수를 쓰기 위해서 요약 콜리 쓴다 했죠. 그 다음에 컬트 콜리. 컬트 콜리는 왜 쓰는 겁니까? 함수 안 쓰는 거 아닙니까? 쓰죠. 값 부분에 함수 선택하잖아요. 요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야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이유가 야는 문제에서 요 말이 나오거든요. 프로토콜을 작성하시오. 별이 들어간 문제는 물어봐는 없는 거죠. 두 가지 콜이 밖에 없더라라고 하시고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 보니까 프로토콜이라고 돼 있죠, 그죠? 음. 자, 그리고 문제 보면 첫 줄에 여러분들 영업 주소 별 무조건 앞에는 행머리글에 선택할 필드입니다. 영업소 주소. 그 다음에 슬래시 하시고요. 지역 명별 열머리글에 선택할 필드 이름이고요. 마지막 통행료의 횟수, 통행료의 합계. 횟수도 구하고 합계도 하는데 횟수는 값에는 두 가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인데요. 이건 왜 나왔냐면 지금 그림 보시면 영업소 주소 필드 옆에 통행료 횟수도 나와 있잖아요. 그거는 행머리 걸로 여러분들 출력할 거예요. 밑으로. 음. 통행료 횟수, 개수를 구해서 여러분들 표시한 거거든요. 그 개수가 숫자가 아니고요. 동글뱅이로 돼 있어요. 이게 키워드죠. 어떻게 동글뱅이를 넣느냐. 이게 이 문제 핵심입니다. 그럼 지금 이거는 좀 이따가 보고 통행료 합계는 값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참조로 영업소 주소 행머리글 통행료 횟수도 행머리글에 선택할 필드 강릉부터 횡성까지는 열머리글 선택했던 지역명이고요. 그 지역명 밑에 숫자 부분은 통행료, 각 지역에 대한 통행료의 합계값을 구한 거예요. 각 영역. 여기 문제 속 힌트를 주죠. 그래서 폴이 디자인에서 작업을 해야 되고요. 작업 순서는 밑에 제가 또 적어놨는데요. 폴이 디자인을 클릭해서 우리 두 개의 테이블을 추가할 거고요. 아래로 추가할 필드는 우리 프로테코리 같은 경우는요. 그림 보고 뭐 하기도 하지만은 힌트가 여기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구성 요소에 필요한 필드만 추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는 뭡니까? 이거 구성 요소. 이게 필요한 필드만 추가하면 돼요. 그리고 쿼리 유형 그룹 가서 클러스터를 바꾸고요. 여러분들 구성 요소 선택을 할 겁니다. 행, 열, 시그마, 값. 일단 요까지 먼저 한번 해볼까요? 요까지. 그 만들기 탭에 가서 쿼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자, 두 개의 탭을 쓸 때는 쿼리 여러분들 마법사를 못 씁니다. 물론 요 안에 컬트 쿼리 마법사 있겠는데 개체가 한 개인 경우만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거의 두 개 이상 나오기 때문에 이거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한 개 나와도 조건이 막 포함되어 있거든요. 어차피 수정하러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애초부터 이걸로 작업하는 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습관화되면. 자, 눌려볼까요? 그리고 이 안에서 여러분들 지역 정보와 통행 목록만 추가합니다. 여기만. 그리고 선택 쿼리 창에서 여러분들 요 밑에 추가할 필드는 구성 요소에 필요한 필드죠. 그러면 영업소 주소 나중에 행머리 걸로 선택할 필드고요. 한 개 더 있죠. 통행료 횟수는 뭘 써야 되냐면 적혀 있죠. 통행료 횟수는 통행료 필드를 이용하시오. 통행료를 추가합니다. 통행료, 요거. 그 다음에 이거는 열로 선택할 필드, 추가할 필드는요. 지역명별이니까 지역명이겠죠. 지역명.
마지막 값으로 계산할 필드는 통행료, 합계, 통행료를 추가하겠습니다. 우리가 추가했던 네 개는 열, 값. 자, 여기까지는 선택 콜이고요. 이제 바꿀 겁니다. 크로스 탭으로 클릭. 그럼 다 묶어버리고, 자동. 음. 그리고 크로스 탭 메뉴가 생겼죠. 여러분들, 영업소 주소는 행머리글 영역에 표시할 거고요. 밑으로 출력 쫙 할 거고. 참조 행머리글에 선택했던 필드, 야는 필드명도 출력됩니다. 자, 두 번째, 통행료도 행머리글입니다. 행머리글로 하는데, 통행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나중에 함수를 쓸 거예요. 좀 이따가 보고, 일단 지금은 우선 요소부터 선택하겠습니다. 지역명은 열머리글, 통행료는 값인데, 야는 합계를 구할 거죠. 자, 지금 기본만 있습니다. 기초. 영업소 주소는 행머리글, 통행료 행머리글로 출력할 거고, 지역명은 옆으로 열머리글 영역에 출력할 거고. 지역명하고 여러분 값이 써있던 요 필드는 출력은 안 됩니다. 데이터만 출력되고 개세트 값만 출력돼요. 자, 이 상태만 본다면 기본만 했습니다. 실행해 볼까요?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가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여기서 수정할 부분이 뭐가 있는지 이제 알아볼 겁니다. 이렇게 해서 23개 나왔는데 우리는 10개만 나와줘야 되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 통행료 횟수는 숫자가 아니고 개수를 구하는 문제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도 어떤 특수 문제가 되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통행료 합계는 여러분들 강릉부터 광주까지 요거는 수정할 겁니다. 이것은 강릉부터 잘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요것만 수정하면 여러분들 이 레코드 개수가 줄어듭니다. 개수를 구하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요 필드명도 바꿀 거예요. 동행료가 아니고 동행료 횟수라는 이름으로 바꿀 겁니다. 새 필드명 바꿀 거예요. 자, 하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 여기서 함수가 제시돼야 되는데 우리 책 교재는 함수를 빠진 것 같아요. 빠뜨린 것 같아요. 이렇게 출제를 잘 하지 않는데 보통 이렇게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요. 요 밑에 문제 속에 제시해놓고 여러분들 주로 이 스트링 함수하고 이 제시돼요. 원래는 우리 수험생분들이 천재가 아니잖아요. 스트링과 카운트 함수 사용 이렇게 제시됩니다. 원래 시험에서. 근데 혹시나 제시 안 됐어도 한번 안 됐다 보고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게 나와줘야 돼. 그럼 카운트는 직계 함수고요. 스트링은 어떤 함수인지 설명드릴 겁니다. 자, 요 함수 두 개를 사용해야 되는데, 동글뱅이 그것 때문에. 또 스트링 함수는 어떤 함수냐? 여러분들 내려와서 이 스트링 함수는요, 개수, 콤마, 여러분들 반복 표시 문자거든요. 이것은 엑셀에서는 리피트 함수, 리피트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거와 똑같습니다. 근데 개수, 콤마, 반복 표시 문자. 순서는 거꾸로 돼 있죠. 엑셀하고 비교해보면. 그러면 개수만큼 이하를 반복 표시하게 됩니다. 그 말이거든요. 요 자리에 직계함수 카운트. 우리 폼이나 보고서는 카운트, 레코드, 개수 전체 구할 때는 무조건 가려고 별표 넣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코리에서는 이 특정 필드에 대한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필드명입니다. 음. 이러면 필드명 안에 아무것도 입력 안 된 어떤 데이터는 안 살리거든요. 필드명을 넣어줍니다. 그 필드명이 통행료죠. 그러면 새 필드명은 통행료 횟수입니다. 홀로 스트링. 그럼 통행료 필드에 대한 레코드 개수를 살리겠죠. 카운트. 그 개수만큼 특수문자 동글뱅이 미음 한자키 누르면 특수문자 넣야를 표시하게 되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잠시 여러분 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우리 볼까요? 이것을 만약에 그게 아니고 숫자로만 나왔다면 어떻게 됩니까? 숫자로 나왔다면 묻는 방법을 개수로 바꿉니다. 개수.
그리고 새 필드명 아예 안 바꿨습니다. 그럴 때는 실행해 볼까요? 요 숫자 2, 1 여기 있죠. 여기 이제 동글병으로 나오는 것이 나중에는. 그러면 지금 이렇게 10개 맞죠, 그죠? 야를 숫자로 표시하지 말고 특수문자 동그라미로 표시하라 이겁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여기 묻는 방법 놔둬놓을까요? 자,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함수식이 들어갈 거거든요. 여러분들 요약콜이나 크로스콜이는요, 우리가 함수식이 들어갈 때 적어놨어요. 요약콜이나 크로스콜이는요, 함수식으로 작성할 때 묶는 방법을 계산식도 그렇죠. 아까 언급했던 거 있잖아요. 이걸로 작성시는 묶는 방법을 여러분들 식으로 바꾼다는 거. 이렇게 바꿔줘야지만 요 식을 인식한다는 소리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요약이나 크로스콜레이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묶는 방법을 식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입력하면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하느냐? 묶는 방법을 식으로 바꿔주고 통행료 여기에 가서 여러분들 우클릭에서 작성 눌리면 좀 넓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넓게. 작성 눌리면. 저는 확대해서 보여드릴 건데. 여기에 새 필드명은 통행료 횟수 한번 해볼까요, 같이? 새 필드명 통행료 횟수 본론. 자, 스트링 함수 들어갑니다. string 발로 열고 통행료에 대한 개수 카운트 할 겁니다. 개수 구할 때는 count 발로 열고 대괄호 안에 통행료 대괄호다 발로다. 또 통행료 필드에 대한 레코드 개수를 구하겠죠. 그 개수 숫자 넣은 만큼 콤마 특수 문자 동글뱅이 콤마 찍고 쌍따옴 치고 미음 한자키 눌려서 특수 문자 동그라미 넣어주면 되죠. 요거 선택해서 쌍따옴 갈로다. 그럼 이제 숫자 대신 야가 나오는 거예요. 세필 되면 이렇게 있죠. 출력될 거.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넣었다면 여기에 이렇게 잘 들어갔겠죠. 이게. 그리고 여기 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여기에 계산식이나 함수식을 넣었을 때는 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인식합니다. 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 놓고 실행해 볼까요? 오, 진짜 잘 나오네. 똑같네. 결과 볼까요? 이제 맞게 금액도 맞게 나왔네요. 10개. 자, 끝난 거, 여기까지 확인해 볼까요? 잠시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넘기셔가지고 3번으로 봐요. 3번. 3번은 어떤 콜이냐면요. 영업소 주소 일부를 매개 변수로 입력받는다. 이 말은 매개 변수 창이 떠 있죠. 그 창을 띄울 때는 우리 대괄호 쓴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조인 유형을 좀 바꿀 거예요. 1대1 1차행만 포함 조인을 시킬 거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출퇴근 할인 요금 있죠. 밑에 완성 그림 보시면 요것은 또 계산식으로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요금에다가 20%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 그때 20%라고 치면 안 되고 액세스는 퍼센트를 인식 못해요. 0.2라고 쳐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요금 계산할 때 포인트가 이런 경우죠. 자, 중요한 것은 요 하기 전에 우리 할인율이 적용된 요금은 원래 요금에서 대괄호 넣고 나중에 갈 거지만 곱하기 0.2 하면 망하는 지름길이죠. 이게 아니고 이것을 할인시켰으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빼기 이렇게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요금에다가 0.2를 곱했던 값을 빼도 되고요. 이것을 한 개로 만든다면 요금에서 여러분들 곱하기 0.8해도 되잖아. 그죠? 혹은 이게 계산하기 싫으면 1 빼기 0.2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100%니까. 그죠?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곱하기로 한다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0.8을 막바로 찍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거 조심하시면.
자, 근데 이번에는 이제 여기 뭐냐면 포함이거든요. 포함. 왜냐하면 일부, 주소의 일부가 나오죠. 일부가 나오면 여러분 영업소 주소 일부가 나오면 포함입니다. 포함. 포함할 때 여러분들 우리 메일창을 띄울 때 like를 써야 돼요. 별표, and, 메시지. 대괄호 메시지 넣어준 이유가 주소 일부를 입력하세요라는 거. 요때 여러분들 항상 강조하는 건 메시지 입력 시 절대 점을 입력하면 돼요. 점 입력하지 말 것. 왜냐면 점은 못 쓰는 문장 보호입니다. 요 메시지는 절대 넣으면 에러가. 간혹 가다가 이런 분이 계십니다. 주소에 일부를 입력하세요. 다음에 점을 기본적으로 찍는 분이 있어요. 국어, 점, 이것이. 점 찍으면 안 돼요. 요거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요거 저장 안 했네. 요 콜이 저장 안 했네요.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다가 안 된다 가지고 넘어갔는데 요 이름은 통행료 횟수조회죠. 저장 안 했네요. 횟수조회 나와. 자, 그러면 여러분들 3번 문제 하기 위해서는 쿼리 디자인 클릭하고요. 사용할 테이블은 두 개입니다. 동행 목록, 그 다음에 지역 정보. 그리고 조인이 될 건데, 여러분 여기서 요 조인된 선을 더블 클릭하도 돼요. 따닥. 조인 속성을 바꾸는 건데, 1번 조인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1대1 조인이 되어 있는지 보시고요. 그래서 통행 목록하고 지역 정보가 1대1 조인이 됐는지 확인하시고, 돼 있다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필요한 즉 출력할 필더 보면 영업소 주소 매개별 콜입니다 결론은. 그 다음에 차종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요금은 여러분들 동행 목록 안에 있죠. 동행 목록 안에 요금이 제가 잘못했네요.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제가 잘못 추가했죠. 이럴 때는 만약에 잘못 추가된 테이블을 선택해서 딜리트 키를 염지하십니다. 테이블 추가. 여러분들 제가 통행 요금인데 통행 목록에 통행 요금. 조인이 안 돼 있을까요? 통행 요금하고 지역 정보는요. 지금 출발지 코드하고 지역 코드로 조인을 먼저 시켜요. 이거를 바꿔서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조인이 되죠. 그리고 조인선을 더블 클릭해서 1대1 조인이 1번 조인 맞습니다. 일치하는 거 확인. 열어놓고 작업에 들어가 보면요. 아까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영업소 주소 추가고요. 추가돼 있고 지우고 그 다음에 차종 추가하고요. 요금 추가 요금 마지막 출퇴근 할인은 여기 가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새 필드명이거든요. 출퇴근 할인 본론 원래 요금에서 여러분들 기본 요금 20%를 할인율을 조금은 빼야 되겠죠. 저는 곱하기 0.8로 할게요. 여러분들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원하는 방법대로 써오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20% 뺐으니까 80%는 곱하기 가능.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계산식으로 끝낼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어디서 검색할 거냐면 영업소 주소 여기서. 조건란에 가셔가지고요. 여러분들 뭘 써야 되냐면 요렇게. 자, 여러분들 like 하시고요. 별표. 그 다음 and. 대괄호 안에 주소의 일부를 입력하세요. 대괄호 닫고. and 별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메시지 입력 시 점은 오래 오리니까 절대 입력하시면 안 된다는 거. 자, 이렇게 입력을 쭉 해주시면 그 포함 일부 검색됩니다. 야를 그대로 입력합니다. 저도 그대로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여기에 영업 주소 조건란에 가서 입력하면 되죠.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더 이상 할 거 없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마지막 세 번째 체크할 게 있습니다. 필드와 필드명, 그다음 필드 형식이 나오죠. 이러면 지금 요금하고 출퇴근하는 통화 형식이 나오거든요. 하기 전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고 알려드리면 실행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남면 치면 남면이 포함된 게 나왔는데 잘 나왔어요. 몇 개? 6개. 문제가 되는 것은 필드의 형식이 지시사항이 나오면요. 이 부분 보면 다 통화 형식으로 바뀌어 있죠. 이거 바꿔야 돼요. 이런 부분이나 필드 형식 나오면 천단의 구분도 나올 수도 있고, 뒤에 뭐 숫자에 뭐 글자를 붙여서 출력되는 부분도 있고, 그림에서 다양한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요 두 개 필드는 통화 형식으로 바꿀 거예요. 잠시 디자인. 요금 요 안에서 우클릭 속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형식 가서 통화 요청은 닫지 말고요. 마우스를 잡아서 요 필드를 한번 클릭하면 요 내용이 바뀌어요. 자, 여기도 형식을 통화. 그러면 각각 야도 통화 형식 설정 끝났습니다. 자, 그래 놓고 다시 실행해서 남면 다시 한번 쳐볼까요? 그러면 통화 형식으로 잘 나오죠. 그럼 잘 된 거죠. 끝이죠.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저장 이름은 동행요금 조회입니다. 동행요금 조회. 그래서 저장 잘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닫아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을 볼까요? 4번은 지역정보 동행 목록 탭을 이용해서 지역별 동행료의 합계를 줘야 하는 지역별 합계 콜이 이건 컨셉 콜이 아닙니다. 요약이에요. 별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묶어서 함수 쓰는 거거든요. 요약 콜이라고 합니다. 정렬이 한 개 들어가 있네요. 지역명 필드를 기준 내림차순. 보강이 밖에 없어요. 함수는 통행료에 대한 합계를 구할 거예요. 즉, 정렬이 한 개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 통행료에 대해서는 묻는 방법을 뭘로 바꾼다? 함수 쓸 수 있거든요. 요약 버튼 누르면 합계 함수를 선택할 겁니다. 그런데 이 안은 어떻게 출력할 거냐면 통행료 합계니까 실제 필드명은 통행료 아닙니까? 요 새 필드명으로 변경해야 되죠. 통행료 합계 콜론 몇 가지만 요 앞에 넣어주면 요건 합계를 하고 이 두 가지만 하면 끝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요약 콜리는 똑같이 콜이 디자인을 작업하면 됩니다. 요 안에서 우리가 사용할 테이블은 지역 정보하고 그 다음에 통행 목록 두 가지를 추가하시고요. 출력된 결과 보시면서 지역명 출력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소 주소 출력돼 있고 전화번호 한 개는 통행료는 통행 목록 안에 있습니다. 요게 추가하시면 되죠. 요까지는 선택볼이고요. 그 다음에 요약볼이로 바꾸기 위해서 요약 버튼 클릭 묶어버리죠. 자, 묶어야지만 통행료는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묶는 방법, 합계. 근데 이렇게 놔두면 통행료의 합계 이렇게 출력되거든요. 세필되면 통행료 합계 콜론 이렇게 세필되면 바꿔줘야 되죠. 모든 쿼리가 이런 부분이 참 많아요. 세필되면 바꿔주는 게 참 많거든요. 자, 그리고 정렬하겠습니다. 지역명에 대해서 내림차순. 내림차순 선택하면 되겠죠. 내림차순. 자, 그러면 필드명 바꿔주고 합계 잘 선택했다면 우리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행 끝났어요. 그러면 10개가 나올 거고 횡성 잘 합격가. 요번에는 여러분들 보시면 3번과 4번을 비교해 보시면요. 마지막에 필드 형식은 그림과 같이라고 나왔지만 3번은 4번은 그런 말이 없잖아. 형식 바뀐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 이게 시험장에서 여기 쉼표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필드 형식도 여러분들 표시되도록 이게 나옵니다. 자, 참조로 여러분들 보너스로 이게 여러분 쉼표가 들어가 있다. 전단의 부분요.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요거는 끝났어요. 추가적으로 쉼표 천 단위 구분경 넣어볼까요? 조심할 게 있어서 그래요. 문제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를 천 단위 구분경 넣어보겠습니다. 통영학교에서 크레딧 속성가면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형식 가시면 천 단위 구분기호 넣을 때는 표준인데 표준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 천 단위 구분기호 잘 들어가 있는데 뒤에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오죠. 이 기본 두 자리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표준하고 소수 자릿수 0으로 해야 돼요. 여기 천 단위 구분기호 넣는 거예요. 표준 소자릿수 0. 이렇게 놓고 실행해 보면 쉼표 들어갑니까? 이렇게 하도 되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냐면 출판사에서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예 형식을 정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요거는 자동에 놓고 엑셀처럼 샵, 콤마, 샵 0 요렇게 직접 형식을 정하는 분도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것은 문제에서 이 나온다 필드의 형식은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해냈기 때문에 형식을 정하든지 선택하든지 결과만 이렇게 나오면 된다는 소리거든요. 어떤 거에도 관계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형식을 직접 정의해서 샵, 샵, 역으로 놨다면 똑같이 나오겠냐 이거죠. 실행하면 똑같이 나오네. 어떤 것으로 관계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금은 천단위 구분기호 넣는 건 알지만은 뭐 이거 연습해 본 거고요. 없다고 보고 저장하겠습니다. 저장 이름은 지역별 학계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5번을 주겠습니다. 자, 5번은 여러분들 어떤 콜이냐? 동행 목록 테이블을 이용해서 할인받은 차량을 줘야 하는 그런 되면 새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또. 새 테이블 만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조건이 항상 기억됩니다. 이 조건을 직접 조건 입력하는 경우가 있고 매개 변수에서 검색했던 결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매개 변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럼 통행 목록 탭을 이용할 거 조건이 뭐냐면 할인 부분이 적용되어 있는 대상만 조회 대상으로 설정한 이 조건이거든요. 그때 is not null 연산자 사용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여러분 is not null은 참조로 요거 하기 전에 밑도 설명 제가 적어놨거든요. 참조로 is null은 야의 명령의 뜻은 이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코리에서는 이렇게 써야 돼요. is 너를 이어 있지 않다면 is 부정연상자 not은 널 앞에 들어가요. 널. 야는 조건 입력할 때 이렇게 입력하시거든요. 이어 있지 않다.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새 테이블 만드는 꼴인데요. 이것은 선택꼬리 작업 후 결과를 항상 먼저 확인하고 결과가 맞으면 테이블 만들기 꼬리를 진행해 됩니다. 그럼 선택꼬리에서 여러분들 조건은 할인 부분이 적용되어 있는 대상만 비어 있지 않는다는 이렇게 쓰는 거겠죠. 이건 비어 있다는 뜻이에요. 위에 한번 적어드렸죠? 그래서 뭐 지우고 있으니까. 그러면 할인 요금은 참조로 그 할인 요금은 통행료 곱하기 할인율이죠. 그럼 할인 요금은 여러분들 문제 봤더만 셰필드 뭐 할인 요금 왜 없습니까? 알고 봤더만요. 할인 받은 금 여기 좀 약간 그림이 잘려 있는데 그림에서 이 계산식으로 구한 셰필드명은 이겁니다. 할인받은 금만 돼 있죠. 제가 좀 늙은다니까 안 늙었는데요. 액자월 들어간 금액. 액자 적어보시죠. 요것이 계산했던 결과를 출력하는 세필드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거예요. 요걸로 하셔야 돼요. 예, 그림 보면 순서가 맞지. 요 좀 이따가 보고요. 요까지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선택 코리 작업에서
조건만 넣어서 결과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들기 탭에 가서 쿼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사용할 테이블은 동행 목록이죠. 더블 클릭 한 개만 추가하면 돼요. 출력된 결과 그림 차량 번호 추가하시고요. 차량 번호. 그 다음에 할인받은 금액은 계산식으로 만든 이거 만들어 볼까요? 막바로 여기. 여러분들 여기에 세필금액이 사실 할인받은 금액이거든요. 여기 있어 할인받은 금액. 그 다음에 콜론 계산식 넣어보겠습니다. 통행료 곱하기 할인율. 사실은 이 필름은 앞뒤로 대괄호 안 넣어도 넣어줍니다. 원래. 넣는 게 마음이 편하죠. 자, 그러면 요것이 여러분들 세 필드명으로 출력될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필드는 할인 부분, 할인 부분을 추가합니다. 연결해가지고 세 개 잘 됐고, 우리 아직까지 조건 안 넣었거든요. 일단 실행 잠시 해볼까요? 자, 이렇게 아직까지는 조건 없이 출력했다면 30개 나옵니다. 자, 그래 놓고 조건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제 디자인 보기로 바꿔서 조건은 할인 구분에 가서 할인 구분 조건란에 가서 여기에 가서 지금 실행했더만은 비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비어 있는 것도 있죠. 비어 있지 않는 것만 이런 것만 출력을 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is not을 띄어쓰기 하셔야 됩니다. is not 띄우고 널 비어 있지 않는 것만 출력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실행해 볼까요? 그럼 이제 작아지죠. 8개 맞네요. 이게 딱 제출을 하랬더만은 세상에 분수가 맞아요. 이런 문제 나옵니다. 보세요. 8개 레코드를 봤는데 우리 지금 순서가 안 맞잖아. 9400이 먼저 오잖아요. 차량 물어보니까 019, 9594. 그러면 정렬이 어느 기준에서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할인받은 금액으로 했다면 9400 같다면 현수도 아니고 내림도 아니고 오름도 기준이 없잖아요. 그럼 할인받은 금액은 정렬했던 게 아니라 그럼 할인 구분인가 볼까요? 할인 구분이 만약에 오름 차순도 있다면 경차 출이 나올 리가 없죠. 위에 저기 경차 올라와야 되죠. 그래서 할인받은 금액 할인 구분은 정렬 지정이 안 돼 있고 야가 차량 번호예요. 보세요. 0199594 04 숫자부터 먼저 보세요. 01 04 04 29 31 47 54 94죠? 선생님 숫자부터 왜 먼저 보는 겁니까? 이게 복합된 데이터는 문자고 숫자고 섞여 있는 데이터는 왼쪽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검사를 해요. 정렬을 한 자리씩 검사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오름이네. 그죠? 오름 차순되어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예요. 문제 보시면 종료라는 말이 없잖아요. 순서 꼭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정렬해놨구나 그림이. 그럼 차량 번호 가서 정렬 가서 오름 차순 해놓고 실행해 볼까요? 이제 맞아 떨어지네요. 이렇게 나온다 시험에서. 그리고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set 테이블을 만들기 전에 결과를 미리 확인하고 만드셔야 됩니다. 이것을 새 테이블로 만들 겁니다. 이제 마지막 작업이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콜이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테이블 만들기로. 야를 또 이름은 뭘로 한다? 보니까 여러분들 밑에 두 번째 적혀 있죠? 생성될 테이블 이름은 할인 적용 차량 관리네요. 할인 적용 차량 관리. 적용 차량 관리라고 치면 돼요. 한번 보시고요. 확인. 그럼 이제 테이블 만들기로 바뀌었죠. 보니까. 실행만 하면 돼, 실행만. 그럼 8개를 붙여 넣습니다. 새 테이블로 만들겠느냐? 예, 만들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만들어졌네요. 야가 만들어졌네. 그리고 마지막 작업으로 이 코리를 저장해야 됩니다. 저장 이름은 여러분들 할인받은 차량 정보, 할인받은 차량 정보라고 입력합니다.
그럼 여러분 잘 들어갔죠? 음, 자, 여기까지가 폴이 다 끝냈습니다. 다시 폴이까지 다 했으니까 종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